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네. 본질이 뭐냐면은요. 신축의 투영이에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신축에 대한 투영이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 재개발과 재건축의 실제 눈에 보이는 모습은 빌라와 썩은 아파트예요. 네. 빌라와 썩은 아파트를 그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원베일리 같은 신축을 보면서 썩은 아파트, 썩은 빌라를 보면서 원베일리라든지 무슨 장위, 뉴타운 같은 아파트를 보면서 거기 투영해서 가격을 형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형성되는 게 맞아떨어지는 메커니즘이 상승장의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상승장의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도 계속 수요가 받쳐주는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은 분양가는 올라가는데 수요가 안 받쳐줘요.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때부터 재건축, 재개발에 투영되는 이 신축의 투영이 갑자기 현실에 대한 깨달음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이러면서 어떤 현상이 만들어지느냐. 분양가는 올라가는데요. 분양가는 올라가는데 조합원들은 분양가가 올라가면 자신애들한테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되겠죠. 네. 분양가가 올라가서 분양이 잘 되면 괜찮은데 꼭 이런 시기는 항상 한참 올라가고 난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도 올라간 다음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때부터는 싸움박질이 나타나요. 신축 아파트는 그대로 아파트가 있으니까 싸울 게 없는데 얘네들은 왜 본질은 빌라와 썩은 아파트였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신축이 될 거를 하면서 으쌰으쌰 하다가 갑자기 지금 이것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 아파트는 썩은 아파트와 썩은 빌라야. 그러면 그때부터 서로의 동상이물들이 깨지면서 이때부터 싸움박질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돈이 들어가네 마네 하면서 갑자기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가격은 떨어지는 상황이었으니까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견 다툼이 나타나면서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죠. 갑자기 비대위가 나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의 그동안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상승장에는 신축의 아파트의 가격에 투영되면서 달려가지만 문제는 상승장이 꺾이고 난 다음부터는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가격도 떨어지고 분양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흔히 말하는 싸움과 속도 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상승장에서 봤던 그런 힘을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는 다시 본질로 원로도로 돌아가서 이게 사업성이 제대로 나오고 그때까지는 속도가 늦어지고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이 유망하냐 재건축이 유망하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단계를 지나서 다시 한번 사업의 속도에 붙었을 때가 되어야지 지금은 사실상 조금 짧게 투자해서 성공할 만한 대상은 아닌 것 같다. 아니면 진짜 싸게 사야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피가 많이 깎여있기 때문에 제재가 특히 이제 재개발 쪽인 것 같아요. 네. 뭐 요새 뉴스에 좀 많이 시끌시끌한 거는 모아주택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좀 사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 것 같고요. 많지는 않고요. 근데 다들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것 같아요. 사야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매수 매도 전략을 펼쳐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아파트가 될 거야. 네, 아파트가 될 거야. 그게 몇 년이 걸릴 것 같은데 되겠지 뭐 라는 식으로 약간 천수답적인 그다음에 샤머니즘적인 약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데 네. 이 시기는요. 과도하게 거품이 붙어서 물론 과도한 거품이라고 하는 건 자기적인 표현이에요. 약간 좀 그 거품이 붙었던 그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 가격이 앞으로 이 지역의 개발 속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속도가 붙겠다라면 지금 싸게 사는 게 맞는 거고요. 중간에 나중에 입주하겠다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단타 개념으로 빼고 적정한 수익률을 보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명확하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한 10년, 20년 보유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위험성이 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한남 뉴타운. 한남 뉴타운 저도 기억이 나는데 2009년 뭐 10년 이때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됐나요? 안 됐어요. 제가 2007년인가? 2007년으로 기억을 해요. 2007년, 8년. 이때 한남 뉴타운이 뭐 피크를 칠 때였거든요. 장난 아니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지금 똑같은 얘기가 나왔다고요. 야, 몇 억이 떨어졌어. 지금이 기회야. 근데 한남 뉴타운이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안 되고 이제 조금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한남 뉴타운만 가지고 계신 분과 그 기간 상승장 동안에 다른 거 투자하셨던 분들의 효율성을 따지고 보게 되면 어느 게 유리할까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재건축, 그러니까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만큼 사업 지연과
그다음에 그 과정의 그 복잡함이 상상을 초월하던다는 거예요. 특히 그것들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시장이 안 좋을 때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움을 드리고자 하는 입장이 아니라 네. 원래 그 이전엔 너무 많이 신축에 대해서 너무 많이 투영해서 올랐던 부분이 지금 줄어들므로 인해서 비싸게 산 사람들과 원조합원들과 뭐 기타 등등 이것들이 계속해서 한동안 시끌벅적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의 개념으로 얼마나 싸게 사느냐 접근해가지고 뭐 단기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또 길게 가게 되면 다른 데에서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비용 이런 것도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것도 잔상인데요. 똑같은 이제 맥락에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 불기둥 완전 폭발했지 않습니까? 재개발. 네, 그렇죠. 이 정말 재개발로 크게 불을 불리신 분들이 이번 상승장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잔상이 남는 거죠. 강하게 남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의 그 또 본질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신축의 투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신축의 투영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의 본질이라는 거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준이거든요. 재개발 투자의 본질은요. 지금 재개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건 내가 지금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관심 없고요. 저는. 재개발이 뭘까? 신축의 투영이다. 하지만 너 같으면 신축 살래? 아니면 투영된 아직 집 안 된 재개발을 살래? 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사겠어요? 신축부터 사겠죠?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지금 당장 들어가 살 수 있는, 또는 앞으로 되는 신축이 될 게 재개발은 불확실성이 높은데 불확실성이 없는 게 뭐겠어요? 분양권이거든요. 분양권. 그래서 상승장 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신축이 먼저 오르고요. 분양권이 피가 붙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재개발, 재건축이 붙어요. 그 중에서도 재건축이 또 먼저예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의 투영이거든요. 되게 웃긴다.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 투자는 아주 심플하게 접근합니다. 지금 머리 복잡해 안 해. 저의 경우니까 모든 게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재개발 복잡해 안 해. 떨어지고 있어. 뭐 신축에 투영하다가 지금 그게 깨졌으니까 그렇지. 그럼 언제 다시 정부가 시장의 판을 만들어주고 서울, 그러니까 A급의 입지의 분위기가 달아오르거나 분양권 청약시장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남들 봐 먼저 그럼 이제 판이 벌어지니까 그 다음으로 어디 흘러간다? 재개발로 흘러간다. 그러면 나는 재개발에 지금 들어간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가요. 복잡하게 볼 것도 없어요. 저는 그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네. 사야 되는데 라고 먼저 사랑에 빠지시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부동산은 철저하게 사랑에 안 빠져요. 사랑에 빠졌다가 죽을 뻔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부동산 사가지고 돈 버는 거에 사랑을 빠지다 보니까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타이밍 못 맞춰가지고 망가진 거니까 다쳐고 막 그래 보는 거니까 부동산을 철저하게 네. 업무적으로 대하자. 사무적으로. 사무적으로 대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열 손가락 중에서 이렇게 좀 특별히 그래도 먼저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요. 내 자식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부동산은요. 팔고 나면 아무 생각 안 나요. 팔기 전까지는 진짜 이쁜 내 새끼거든요. 팔다리도 잘라줘야 될 것 같은 내 새끼인데 부동산은 팔고 나면 철저하게 남이라는 거는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쳐다도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심플하게 제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강의를 잘 안 하는데 제가 1년에 딱 2번 해요. 그냥 상반기, 하반기. 그거밖에 안 하십니까? 예. 제가 언제 뭐 강의 어디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는 언제부턴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정규 강의를 저는 항상 가치 투자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강의를 상반기하고 하반기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접수 중이에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시장의 큰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이게 네. 예를 들어서 이걸 듣고 난 뒤에 투자를 해야겠다. 오지 마시고요. 부령님 이거 들으면 지방 갭 투자할 수 있나요? 그러면 오지 마시고요. 그냥 큰 흐름의 본질이 뭔가라고 하는 조금 기초를 다스리려고, 기초라고 하더라도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들으시려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마세요.